헤라클레스가 12과업을 완수하며 영웅의 이름을 남긴 뒤에도 그리스 땅에는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답니다. 그 가운데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영웅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테세우스였지요.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힘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지요. 테세우스의 아버지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였어요. 하지만 테세우스는 아버지 곁에서 자라지 못했답니다. 어머니 아이트라와 함께 먼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태어나기 전 커다란 바위 아래에 칼과 신발을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 바위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면 그것을 들고 아테네로 오게 하라. 테세우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요. 그리고 충분히 자랐다고 느껴지던 어느 날 바위 앞에 섰어요. 두 손으로 바위를 밀어 올렸고 그 아래서 칼과 신발을 꺼냈답니다. 테세우스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테네를 향해 길을 떠났지요. 아테네에 도착한 테세우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영만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무거운 슬픔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 슬픔의 이유는 크레타 섬에 있었지요.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는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이긴 뒤 끔찍한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아테네는 해마다 젊은 남녀 7명씩 모두 14명을 크레타로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미노타우로스에게 바쳐졌지요. 미노타우로스는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한 괴물이었어요. 크레타 섬 깊은 곳에 있는 미궁, 라비린토스 안에 갇혀 살고 있었답니다. 그 미궁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수없이 꼬인 통로가 이어지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구조였지요. 미궁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미노타우로스를 만나기 전에 길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눈물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지요. 테세우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아이게우스를 찾아가 말했지요. 제가 크레타로 가겠습니다.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테세우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답니다. 결국 아이게우스는 아들을 보내며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떠날 때 배에 검은 돛을 달고 가되 살아서 돌아오는 날에는 반드시 흰 돛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지요. 멀리서라도 아들의 귀환을
먼저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테세우스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배에 올랐답니다. 크레타 섬에 도착한 테세우스 일행은 미노스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답니다.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게 된 것이지요.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눈빛을 보았어요. 두렵다는 기색 없이 앞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아리아드네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테세우스가 미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 몰래 그를 찾아와 2가지를 건네주었어요. 하나는 단단한 칼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 한 뭉치였답니다. 미궁 입구에 실끝을 묶어두고 들어가면 그 실을 따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테세우스는 실끝을 입구 기둥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리고 실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미궁 안으로 걸어 들어갔답니다. 통로는 좁았다가 넓어지기를 반복했고 어둠이 앞을 가리는 곳도 있었어요. 어디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길이 끝없이 펼쳐졌지요. 하지만 테세우스의 손에는 실이 있었어요. 그 실 하나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었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미궁 깊숙한 곳에서 무겁고 거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미노타우로스였답니다. 괴물은 거대했어요. 몸집은 사람보다 훨씬 크고 소의 뿔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미노타우로스는 테세우스를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테세우스는 피하고 또 피하며 틈을 찾아 나섰어요. 힘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읽고 흐름을 끊는 방식으로 싸웠지요. 긴 싸움 끝에 테세우스는 결국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렸답니다. 미궁 안에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어요. 테세우스는 손에 쥔 실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답니다. 꼬인 통로를 하나씩 되짚어가며 어둠 속에서 실의 감촉만을 믿고 걸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미궁의 입구로 다시 나왔어요. 함께 들어갔던 아테네의 아이들도 모두 데리고 나왔답니다. 아리아드네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배에 올라 아테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지요. 바다 위에서 테세우스의 마음은 벅찼어요. 해내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아테네 사람들이 더 이상 눈물로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쁜 마음 속에서 한 가지를 잊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와 약속했던 흰 돛이었어요. 배에는 여전히 검은 돛이 달려 있었지요. 아테네의 바닷가 언덕 위에서 아이게우스 왕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있었답니다. 아들을 보낸 날부터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멀리서 모습을 드러낸 배에 검은 돛이 달려 있었어요.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왕은 바다로 몸을 던지고 말았지요. 테세우스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그 바다는 이후 아이게우스의 이름을 따 에게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지요.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한 영웅이 되었지만 그 이야기 끝에는 기쁨만이 남지 않았어요. 용기와 지혜로 이뤄낸 일 곁에 잊지 말았어야 할 한 가지가 함께 남아 있었지요.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답니다. 영웅도 실수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실수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조용히 일러주고 있으니까요. 아리아드네의 실은 테세우스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들뜬 순간 잊어버린 흰 돛 하나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말았지요. 크고 어려운 일을 해낸 뒤에도 작은 약속 하나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이야기는 조용히 들려주고 있어요.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를 끝까지 간직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요.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 곁에 조용히 살아있답니다.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